맨유가 자비처를 영입했을 때 고려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에릭센의 역할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느냐, 이거를 많이 고려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릭센이 부상당한 이후에 지금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뭐 이스코라던가 뭐 이런 선수들을 역제안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죠. 여러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자비처를 선택한 이유는 루머가 나왔던 선수들 중에서 가장 에릭센과 흡사한 선수이기 때문에 자비처를 선택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에릭센이 지금 이 맨유에서 하고 있는 역할, 기본적으로 맨유가 4-2-3-1 전형을 사용하죠. 근데 이 4-2-3-1 전형에서 맨유가 에릭센을 어떻게 쓰느냐, 카세미로 옆에 써요. 그래서 이 옆자리에서 에릭센을 쓰게 되는데 에릭센이 이 자리에서 하는 역할이 되게 많습니다. 수비 라인 앞에서 볼을 받아서 앞쪽으로 공급해주는 역할, 첫 번째. 두 번째, 공격할 때는 올라가서 브루노 페르난데스 옆에서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 세 번째는 카세미르가 오른쪽, 에릭센은 왼쪽 미드필더거든요. 근데 루크쇼가 올라가면 이 왼쪽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예요. 그래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왼쪽, 바란이 중앙, 에릭센은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오른쪽 중앙 수비수처럼 뛰죠, 빌드업 할 때. 그래서 특히나 상대가 내려가 있을 때 래시포드, 그리고 안토니, 앞쪽에 뭐 베오르스트, 부페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뒤에서 왼쪽에서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안토니에게 방향 전환, 오른쪽에서는 에릭센이 최후방에서 래시포드나 혹은 뭐 래시포드가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는 루크쇼에게 방향 전환, 이 롱패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맨유는 이 수비 라인에 그 넓게 벌려줄 수 있는 롱패스가 좋은 선수들이 배치가 되죠. 그러니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에릭센의 패스가 있으니까 측면을 넓게 벌려주다 보니까 수비가 끌려 나오고 이때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에릭센이 수행하는 역할이 되게 많았어요. 3백의 한 자리, 중앙 미드필더에서 수비와 공격을 이어주는 역할, 공격으로 올라가서 하프 스페이스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넣어주는 역할까지. 그래서 맨유의 경기 장면을 보면 이렇게 맨유가 전방에서 압박을 당할 때 에릭센이 수비라인 앞에서 볼을 받아준 이후에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에게 볼을 배급하는 이런 장면을 늘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에릭센이 중원에서 볼을 잡아서 앞으로 뛰어나가는 공격수들에게 패스를 전개해주는 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에릭센의 발끝에서부터 시작해서 공격 라인에 있는 선수에게 볼이 배달된다 라는 것이 이제 맨유의 기본적인 빌드업 패턴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에릭센이 한 칸 높게 올라가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함께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수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는 에릭센이 위치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에릭센이 수비 라인으로 내려가게 되죠. 이 경기는 이제 루크쇼가 센터백으로 나왔던 경기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루크쇼, 바란, 에릭센 이 세 명의 3백이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에릭센이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는 반대편을 넓게 바라보면서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맡게 되고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장면이죠. 이렇게 3백이 있는데 에릭센이 반대편을 넓게 바라보면서 반대편에 있는 래시포드에게 정확한 롱패스를 뿌려준다. 이렇게 에릭센이 3백으로 내려가서 전방으로 볼을 뿌려주는 정확한 롱패스, 이것도 이제 맨유에서 에릭센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맨유가 경기를 할 때 경기의 모든 상황에 에릭센이 관련이 돼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에릭센이 약간 수비적으로 부족하다 라는 평가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세미로 옆자리에 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에릭센이 경기를 운영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존재인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비처를 영입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비처가 어떤 선수냐면 굉장히 멀티 포지션이 되는 선수예요. 기본적으로는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중원에 있다가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하는 역할을 잘하고요. 박스 투 박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수비 라인 앞에서 내려앉아서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을 받은 다음에 전방으로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도 해요. 그리고 자비처가 여기서 또 좋은 건 롱패스가 되는 선수란 점이죠. 방향전환 패스가 자비처의 장점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자비처가 마치 에릭센처럼 중원에 있다가 내려와서 3백의 한 자리에 배치가 되고 여기서 반대편으로 전환 패스를 해줄 수가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자비처를 영입한 이유 중 하나가 이 롱패스에 있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테나야 감독의 전술적인 틀에서 왼쪽에서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오른쪽에서는 에릭센, 최후방에 롱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선수가 좌우에 배치되어 있다는 거에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러한 전술적인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에릭센의 이 롱패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비처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던 흐라번베르흐도 있죠, 바이에른 뮌헨에. 근데 흐라번베르흐는 중원에서 공격으로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은 되지만 방향전환 패스에 능숙한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릭센의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맨유가 급하게 찾아야 됐고, 선수를 여기서 자비처 정도 되는 선수, 특히나 이 에릭센의 역할을 일정 부분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는 선수를 데려왔다는 건 이 테나야 감독의 전술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꽤나 좋은 선택이다. 물론 자비처가 최근에 폼이 좀 떨어져 있긴 해요. 떨어져 있긴 한데 자비처가 에릭센보다 잘할 수 있는 건 여기에 플러스로 한 가지 더 있어요. 자비처는 측면 공격수도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게 어떤 의미냐? 중앙에 있다가 레시포드나 루크쇼, 이 두 선수와 스위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처의 그 강점 중 하나가 라이프치히에 있을 때 중앙에 있다가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면 자신이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측면에서 크로스 혹은 측면 돌파, 이게 자비처의 특징 중 하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맨유에서 테나야 감독이 자비처의 폼을 되살릴 수만 있다면 자비처가 측면 공격에도 훨씬 더 활발하게 가담해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다. 특히나 이 라이프치히에서 어떻게 썼냐면 라이프치히가 4-2-2-2이었거든요. 4-2-2-2. 여기서 이 자비처가 중앙 미드필더도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측면 공격수 자리에 뛰었어요. 왜냐? 자비처가 특히나 이 측면 공격수 자리 뛸 때 중앙으로 내려와서 중앙 미드필더도 도와주고 올라가서 측면에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공격수가 측면으로 뛸 때 중앙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자리를 바꾸거나 무한 스위칭도 가능하고. 이제 자비처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재다능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걸 이제 좀 고려를 해보면 에릭센이라는 선수가 지금 이 맨유에서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재다능한 그 플레이를 활용해서 맨유가 빌드업이나 공격 작업을 할 때나 이제 어떤 상황에서든 에릭센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고, 에릭센이 맨유의 경기 작업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거의 모든 장면에서. 근데 자비처도 다재다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맨유가 경기를 할 때 참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테나야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이었고, 정말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에는 불가능했잖아요. 맨유가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압도적으로 좋은 선수를 영입하지 못했다면 대안을 찾는 거였는데 그 대안을 맨유가 꽤나 잘 찾았다. 그리고 사실은 자비처가 주전으로 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백업으로 뛰고 그 자리에 프레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프레드가 리그컵 경기에서 득점도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테나야 감독이 또 프레드가 나올 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테나야 감독이 이번 시즌 맨유의 최고의 영입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자비처도 제 생각에는 테나야 감독이 잘 쓸 것 같다.